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전일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그 시스템 음이 또 함께 녹음이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일단은 뭐 이쪽 컴퓨터 시스템상에 음량을 꺼놓게 되면 사실 저는 그 시스템 음을 못 듣지만 이 시스템 내부의 그 신호음이 역으로 영상에 녹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녹음이 돼서 또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또 주의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게요. 어제도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영상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알고 그냥 내려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뭐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미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양해 부탁드리면 더 좋은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중동발 이슈로 인한 시장의 하락을 딛고 반등을 해준 시장이었습니다.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거고요. 이틀 동안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시에 일정 부분 뭐 전일 들어갔던 뭐 종목에 대한 매도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됐고 또 그동안 스윙으로 끌고 왔던 종목들에 대한 매도를 일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시장을 간단하게 보면은 중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죠.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에 지금 리스크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만 우리나라 증시만 더 많이 빠지고 더 고통받고 있는 좀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부 요인에 너무나 취약한 증시 구조에 또 코스닥 시장의 수급까지 안 좋다 보니까 그 하락의 정도가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넘어가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우리가 가졌던 증시에 대한 강한 긍정론은 여전히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은 황금의 시장으로 가는 길에 꽃길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시밭길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비탈길도 나올 것이며 진탈길도 밟고 가면서 그런 길을 거쳐야 황금의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 오늘 시장 전략은 그랬어요. 지수 반등 시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전쟁 발생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예비 현금은 두어야 기회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이라크 사령관 이란의 사령관이 이제 장례가 내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보니까 4일장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슬람 국가는 이제 장례를 할 때 뭐 추가적인 뭔가 무력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례가 끝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 그게 경미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게 좀 더 사태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요일날 라이브 때도 언급드렸다시피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이제 수목 즉 옵션 만기일에 시장에 변곡이 오기 때문에 수요일날 내일 관망하는 뭐 이제 이따 지수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관망 모드에서 수요일날
옵션 만기를 거치고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반등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반등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뭐 시장 보면은 증시가 끝나고 원래는 금도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이 다시 조금 반등을 해주네요. 장중에는 하락이었고 유가도 1% 하락해서 약간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나 하락 안정이 약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원달러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요. 지수는 뭐 나스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는 크게 지장은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 시작과 함께 헬릭 스미스, 제 관심 종목에 헬릭 스미스가 계속 빠졌구나. 헬릭 스미스는 지난주부터 계속 매매를 해오던 종목이었는데 관심 종목에 좀 빠졌네요. 제가 오늘 헬릭 스미스가 먼저 이슈가 나왔죠. 헬릭 스미스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장 초반에 뭐 약간 급등은 아니죠. 전일 필룩스에 비하면은 급등 모습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8,900원 여기 시가 아래호가 정도 8,900원 정도의 이제 저희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일부 이제 드리고 나서 올라와서 이렇게 매도를 좀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전에 이제 헬릭 스미스 관련한 이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신라젠의 임상 승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수를 좀 리드를 해준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추가 임상 승인에 대한 이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절대 상한가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수급에 의한 상한가가 발생했고 4천억의 거래 대금을 터쳤기 때문에 내일 한 번 정도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뚫고 엄청난 상승을 해주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 시장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신라젠이 지속적인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 관련해서 뭐 쌍으로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HLB, 헬릭 스미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강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쪽에서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이고 나중에 이게 이제 하락 국면에 나오면은 이런 구간까지 만약에 빠져준다면 테스라도 이런 구간까지 예를 들면 좀 기다렸다가 45,000원 구간 여기에서 한 20% 정도씩 빼줘야죠. 그래야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여전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좀 하시기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장 보면 장 초반에 극동 유화가 상승 출발을 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올랐다가 눌려서 가고 막판에 또 끌어올리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사실 저는 이제 흥구석유를 매매를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발매도 나가고요. 오늘도 제가 매수가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했는데 이 구간도 괜찮아요. 이 구간도 나름 저는 한 4% 정도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매매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큰 뒤에 구간은 다 놓쳤네요.
근데 이제 이런 쪽은 따로 말을 하기 어려운 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위아래 폭도 커서 비중도 실을 수가 없고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급락으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이 급락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동 분쟁 관련해서 뭐 엘컴텍 오늘 금 관련된 주식이 좀 많이 올랐고요. 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매물대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매매는 네, 안 할 생각이고요. 매매는 그다음에 커스텍 드론 관련해서 뭐 흐름은 좋은데 마땅히 갈까라는 생각 들고 한일 단주 한번 볼까요? 한일 단주도 흐름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한에 이제 발생했던 사스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첫 매매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중동발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이쪽에서 다시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폐렴이 아니다, 아니 사스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시장에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한번 눌려주겠죠. 눌려주는 모습이 온다면 네, 그때 한번 노려볼 단기적인 매매를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려제약이 먼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이 한번 온다면 여기서 수렴을 해주는 이런 구간이 와서 혹은 이렇게 개파락이 크게 툭 떨어진다면 한번 봐볼게요. 테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분명히 한번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는 라닉스를 이제 종가 베팅을 했었었는데요. 라닉스 종가 베팅을 이제 여기 툭 떨어졌을 때 하고 이제 오늘 11,0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 라닉스가 이런 구간에서 상투를 좀 맞았어요. 단기 고점을 맞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닉스의 조정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다시 가느냐 이 행보에 따라서 나머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모멘텀 소멸로 좀 내려가느냐 라는 부분이 갈릴 걸로 보여집니다. 좀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국내는 3레벨에 대한 7월달 상용화인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이미 4레벨, 5레벨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자율주행이 갈 길이 아직 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충분히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매의 기준이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의 대장주는 제가 봤을 때 라닉스입니다. 앞으로 라닉스를 제일 관심주로 봐야 되고 옛날에 자율주행 대장은 에스모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종목은 끝났죠. 자율주행으로 뭔가 터지게 되면 엄청난 모멘텀도 나오기 때문에 라닉스 추후에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 오늘 한진칼 흐름 괜찮았고요. 이따 종목 보면서 하고 데이터 산법 관련해서 어제 데이터 솔루션 관심 정보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그 사이버전 이란이 미국의 사이버전을 할 것이다, 해킹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보안주까지 덩달아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전혀 저도 예상 못했는데 중국 그 기업에서 이제 한국에 포상휴가를 5,000명을 보내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아직 방한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한한령이 해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심어주게 됐고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 중국 소비주에 강하게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 춘절이 남아있고 내년 올해 3월에 시진핑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추가 급등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빠르게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자, HLB는 어제 좀 매수를 좀 잡스럽게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매매를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하고 이렇게 매매가 됐어요. 여기서 매매하다가 막판에 매 호가마다 분할로 쳤다 사가지고 좀 비중이 늘어나서 오늘 올라갈 때 여기서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 1%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가 됐는데 크게 이제 수익은 안 났고요. 비중 축소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매가 됐고, 추후에 HLB는 아마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롤링 과정 속에서 다시 올라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속 관심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ABL 바이오 는 오늘 매매는 안 했어요.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ABL 바이오를 매매를 안 하고, 아무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22,000원이 1구간이고 한 21,000원이 2구간인데 시장 상황 봐서 2구간에서 재매수가 들어가는 게 보다 나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셀리버리는 기술 수출 기대감이 여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뭐 조금 늘려주면 잡아볼 생각이에요. 늘려주면. 그 전에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호텔신라 드디어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오늘 저희는 1차 매도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98,500원까지 해서 1차 매도가 진행이 됐고, 목표가는 이제 여러분들도 각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상승의 각도가 완만하다가 급격한 각도를 이룰 때는 여기서 M파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M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두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추가 상승을 하고 10만원이 넘어가면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주가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가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분할로 이제 청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이제 깔끔하게 좀 된 종목이고요. 시테카 바이오는 이 구간 제대로 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빠지면 하단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단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에서 이 종목 좀 빼고요. 헬릭스미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파워로직스 다 좋은데 수급이 조금 안 따라줘서 반등하면 매도 관점을 좀 볼게요. 같은 카메라 안에서 종목 교체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반등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한 11,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그 구간에서 매매 하시면 되고, 테스 하락 구간에 테스 매수했었고요. 매수했고, 내일 정도 이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여기죠,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홀딩, 돌파 못하면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고, 이 종목에서는 이 추세를 이렇게 그리면서 가야 돼요. 지금 삼각 전부 다 이 삼각 패턴을 그리고 가죠. 이 삼각 수렴을 하면서 빵빵 올라가요. 또 여기까지 올려놓고 삼각,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뭐 위로 가든지 위로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꼬꾸라지든지 둘 중 하나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수급적인 요인 뭐 등등 해서. 그다음 한진칼은 오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을 좀 했어요. 분할로 청산을 들어가고 있는데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42,000원 구간 그 이상 매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충 42,000원에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얘네 이제 기타 법인이 계속 들어와요. 기타 법인의 행방을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타 법인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분명히 한번 강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한진칼 외에도 한진칼 우선주까지 같이 봐야 되고요. 우선주가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네요. 내일장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PNP 스윙 종목들인데 이거 내일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할 계획입니다. 내일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할 계획이고, 다 좋은데 수급이 약해요. 다 좋은데 수급이 약해서 매도하고 다시 공략을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지고대로 이거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 매도를 말씀 좀 드릴게요. 매도를. 그리고 얘는 지속 홀딩 하시고 이 추세로 가기 때문에 다시 뭐 120일선 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길게 해서 좀 뽑아줄 때까지 끌고 가서 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 매매 아니면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좀 시세를 길게 뽑아서 먹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 국영 CNM 좀 눌리는데 지금 구간이 약간 좀 높아서 좀 쉽지가 않아요. 구간이 내일장에 돌아올릴지 모레 돌아올릴지, 장중에는 지속적인 파동은 주고 있는데 좀 매매가 좀 쉽지는 않네요.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들어온 물량이 좀 긍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볼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대창은 서원의 자회사죠. 아직 돌파의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지켜보고 돌파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LB세미콘은 내일 정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1차 매도가, 그 다음에 여기 매수 추세 하단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이겠네요. 7,500원, 7,600원 구간에서 잡는다면 큰 무리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KMW 전일 종가 베팅한 종목이고 오늘 수급도 없고 지지부진해서 일단 매도해버렸어요. 매도해버렸고 뭐 이거 상승의 중심폭 언저리에서 다시 5G 종목을 재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시장이 좀 안정되면 그때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써니전자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구간을. 이런 구간에서 뭐 이런 구간까지 좀 내려오겠죠. 5,000원 구간까지, 혹은 5,000원 아래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그때 보고, 장중에 이게 툭 떨어질 수 있어요. 툭 그냥 훅 하고 떨어지면 미리 걸어 놓는 게 좋아요. 5,000원 하단에다가 뭐 4,900원이나 그러면 아마 이거는 낙주로 아마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는 아래 꼬리를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아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넷은 이런 구간에서 스윙으로 잡아가야 돼요. 종목이 너무 많아졌네. 우원개발도 괜찮고, 그 하나만 할게요. 잡을 때만은 우원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솔루션은 오늘 저희도 이제 시가 공략 제일 순위였는데 시가가 너무나 8%가 떠버려가지고 잡지를 못했어요. 시가에 이런 구간에서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용기 부족으로 이 종목은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는 뭐 간다 하더라도 매매 대상에서는 일단 이제 빼도록 하고요. 자, 드림텍 눌리면 매수입니다. 드림텍은 눌리면 매수. 지금 수급 안 좋고 그래도 간다라는 거는 회사가 좋아서 그래요. 눌리면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니까. 자, 램테크놀로지 어제 당일날 들어가서 어제 매매를 2번 했어요. 램테크놀로지만 가지고 3%씩 2번 먹은 것 같은데, 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전량 매도, 그리고
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들어가서 오늘 시가의 전량 매도 또 들어갈 겁니다. 이 종목은 이 21선 맞춰가지고 내일 조금 더 떨어지는 거 보면서 하락의 폭이 깊어진다 하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 볼 예정이고, 추세를 보면서 할 거예요. 이런 추세 때 하단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7,700원 구간에서라도 잡은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다시 터트려 놓고 IT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할 때는 크게 반등할 종목으로 보여져요. 대칭은 했기 때문에 빼고, 자 그리고 코리아나 오늘 좀 보고만 있었는데 이 돌파 종목들에 대한 구간인데요. 바닥권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오늘 눌림, 수급이 좀 좋아요. 그 기관 수급 좀 좋았어요. 오늘 그 외인 수급이. 근데 이제 외인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아직 안 나오네 따로. 외국계 수급이 일단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약간의 갭을 들 가능성이 좀 있고요. 살짝 눌러주면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4,200원 구간에 그 300일선의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이 구간에. 그래서 이 구간까지 갔을 때 만약에 여기 맞고 강하게 밀리는데 매도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공략을 하면 안 돼요. 충분히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장에서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오늘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리오, 아모레퍼시픽 뭐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위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리아나도 좋았고, 한국 화장품은 4%대인데 원래 기존 대장이었는데 수급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너무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KM제약도 관심을 잘 가져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렇다가 갑자기 들고 한 번씩 툭툭 튀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 죽은 종목 같고, 한 번 정도야 뭐 3,000원 찍는 건 일도 아니겠죠. 자 그리고 CMC제약 시간에 별로 오르지는 않았네요. 제약주 가운데서 이제 내일 소폭 반등을 해줄 만한 제약주고, 뭐 맥점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또 깨지면 약간의 손절의 관점도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반등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 혹은 시장이 반등할 때 공략을 해보면 약간만 갭이 뜨면 뭐 약간의 아일랜드 갭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이 조금 많아져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종목 수를 조금 압축을 좀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